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커피의 향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배워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맛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혀가 있죠. 혀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미뢰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도 통점이 있는 것처럼 혀에도 미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미뢰들이 각각의 맛을 느껴서, 이 미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잘 느끼죠. 보통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혀의 구분을 해놓고 신맛, 짠맛, 단맛, 쓴맛 이렇게 느낀다고 가르치시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혀의 분포도, 미뢰 분포도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우리 혀는 여러 가지 미뢰가 있는데, 쓴맛을 느끼는 미뢰, 단맛을 느끼는 미뢰, 신맛을 느끼는 미뢰, 짠맛을 느끼는 미뢰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그에 따라 우리 시중에 많은 교재에 있는 혀의 미뢰 분포도는 그냥 스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뢰는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 먼저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커피의 기본 맛이 있겠죠? 커피에서 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맛, 그 맛을 한번 나눠볼 건데, 첫 번째 단맛, 두 번째 신맛, 세 번째는 짠맛, 네 번째는 쓴맛. 우리가 흔히 커피 하면 쓴맛밖에 연상을 못 하시는데, 커피에는 단맛과 신맛, 짠맛이 아주 조화롭게 잘 들어가 있는 훌륭한 음료입니다. 사실 이 쓴맛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오히려 커피의 선호도를 결정하는 데는 이 신맛 그리고 단맛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이 커피의 어떤 성분에 의해서 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맛인데, 커피에도 탄수화물 그리고 당이 있죠. 자당이라고 했습니다. 설탕, 커피에 있는 당에 의해서 단맛이 나게 되고요. 또 탄닌 또는 단백질에 의해서 단맛이 느껴지게 됩니다. 로스팅을 하면 할수록 커피의 당류는 급격히 소실되죠. 그래서 약배전된 커피일수록 단맛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먹는 S사, 대형 프랜차이즈 S사의 커피, 아주 진하게 볶인 다크로스트 커피인데 단맛이 느껴지시나요? 단맛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 이 당과 단백질이 강배전으로 인해 거의 소실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신맛이 있죠. 신맛은 커피의 지방, 산, 발효도에 의해서 신맛이 많이 나게 됩니다. 신맛도 마찬가지로 배전을 하면 할수록, 강배전일수록 신맛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사의 그 아주 강배전된 커피, 신맛 느껴지나요? 거의 안 느껴져요. 신맛이라기보다는 되게 무거운 시큼한 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커피에서 표현하는 신맛이라는 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 신맛과 우리가 배우는 신맛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 신맛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커피에도 지방이 있죠. 아라비카 15, 16, 로부스타는 10에서 11, 그리고 우리가 먹는 에스프레소에 나오는 크레마, 모두 다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방은 맛있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레마도 부드럽고 맛있죠, 뭔가. 또한 산, 구연산, 사과산, 인산, 초산, 이런 여러 가지 산들이 커피의 신맛을 나타내고 있고,
아라비카 커피 중에 워시드가 있었죠. 워시드 과정에서 발효 과정이 있었습니다. 퍼멘테이션. 점액질을 깔끔하게 벗겨내기 위한 발효 과정이 있었는데 그 발효 과정에 의해서도 신맛은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추럴 커피보다 워시드 커피가 상대적으로 신맛이 조금 더 풍부하다고 가르쳐 드렸죠? 기억하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짠맛인데 커피에도 짠맛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습니다. 커피에 분명히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무기질 성분에 의해서 짠맛이 느껴지게 되는데 그 짠맛이 우리가 소금을 이렇게 쳐서 먹는 그런 짠맛이 아니고 아주 미묘한, 일반인들은 거의 느낄 수가 없을 정도. 커피 오래 하신 분들은 조금 느끼세요. 이거 좀 짜다, 솔티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짠맛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쓴맛. 쓴맛은 우리가 커피하면 딱 떠오르는 카페인, 퀴닉 등 여러 가지 알칼로이드 성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떫은 맛이라고 있는데 떫은 맛은 우리가 미뢰를 통해서 느끼는 떫은 맛이 그 맛이 아니고요. 질감에 의해서 느껴지는 촉감의 부분이라서 제가 맛에서는 뺐습니다. 자, 이 단맛은 어떤 성분에, 커피의 어떤 성분에 의해서 느껴지고 신맛은 어떤 성분에 의해 느껴지고 이런 걸 기억이 아니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러면 이 각각의 기본 맛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표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커피 맛을 표현할 때는 1차 표현과 2차 표현이 있습니다. 1차 맛과 2차 맛이 있는데 1차 맛은 프라이머리 디펙트라고 해요. 2차 맛은 세컨더리 디펙트. 그럼 먼저 1차 맛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커피의 기본 맛이 신맛과 단맛, 짠맛, 쓴맛이죠. 여기서 쓴맛은 잠깐 내려놓고 봅시다. 신맛과 단맛, 짠맛이 있어요. 6가지 1차 맛이 있는데 와이니, 사워리, 샤프, 블렌드, 멜로우, 어시디.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죠?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와인 같다, 또는 샤프, 날카롭다. 이 정도는 거의 다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커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커피의 맛을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기준이에요. 먼저 와인이 볼까요? 신맛이 조금 약하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와이니를 보시면 신맛은 조금 약해요. 하지만 단맛이 좀 많죠. 와인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완전히 식초처럼 시진 않아요. 약간 달달하죠. 달달한데 조금의 신맛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를, 와인 정도를 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커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시디가 있는데 어시디는 신맛이 매우 높죠. 그리고 단맛이 약간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가 과일로 연상하면 오렌지, 또 좀 잘 안 익은 사과, 또는 조금 시큼한, 조금 달콤한 레모네이드 정도를 어시디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멜로우인데 멜로우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나요? 맞아요. 짠맛이 어느 정도 있고 단맛이 조금 가미되어 있는 정도를 멜로우라고 하는데 삼키기 너무 좋아요. 삼키기 좋고 목 넘김도 좋은 편이고 단맛이 은은하게 퍼지는, 부드럽게 퍼지는 그런 맛을 1차 맛에서는 멜로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블렌드. 블렌드 뜻이 뭔가요? 약간 밋밋한 그런 느낌이죠. 짠맛이 아주 조금 있고요. 단맛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달콤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좀 밋밋해집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토마토에 소금을 치면 짠맛이 나게 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토마토에 소금을 치면 약간 단맛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반응에 의해서 블렌드 같은 경우 단맛이 많고 짠맛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면 블렌드, 좀 밋밋한, 무미건조한 그런 맛을 내게 되는데 바로 블렌드라고 표현합니다. 또 사워리와 샤프가 있죠. 사워리 먼저 볼게요. 신맛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짠맛이 좀 높게 있습니다. 짠맛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 약간 신맛이 들어가 있다. 사워리라고 하는데 시큼한 이란 표현입니다. 식초를 좀 물에 희석하면 나는 맛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사과식초, 감식초 이런 걸 제외한 순수한 식초, 초산의 맛을 사워리라고 표현을 하고, 샤프 같은 경우는 신맛이 지배적인데 거기 짠맛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질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좀 날카롭고 자극적인 맛을 내게 되는데 그 맛을 샤프라고 합니다. 1차 맛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봤는데, 1차 맛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맛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훈련은 설탕, 식초, 식초가 없으면 약국에서 파는 구연산도 괜찮습니다. 비타민이죠, 구연산. 얘네들을 물에 녹여서 섞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이 표를 대입해서 이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거다,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맛이다 라는 점을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는 이 훈련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통 커피 하시는 분들이 이 12개의 2차 맛까지는 잘 모르시는데 저는 아주 잘 구별해요. 이 2차 맛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1차 맛을, 프라이머리 테이스트를 잘 기억하셔야겠죠. 이 프라이머리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습니다. 2차 맛인데 타트, 텐지, 피컨트, 리피, 마일드, 델리케이트, 소프트, 뉴트럴, 러프, 아스트린젠트, 아크리드, 하드,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이 표현법을 쓸 줄 알면 어마어마한 커피 향미 커퍼가 되겠죠. 커피 향미를 평가할 수 있는 커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분들은 국내에 몇 없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1차 맛의 훈련도 필요하고요. 2차 맛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하는 건 아니지만 1차 맛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길 바래요. 2차 맛은 1차 맛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암기하신 다음에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2차 맛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고 공부하세요. 자, 그럼 신맛 중에 산이 있었죠? 영어로 표현하면, 커피에서 표현하면 애시더티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산미라고 하시는데 말 그대로 산의 맛이에요. 그렇다고 순수하게 신맛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전체 신맛이 있다면 이 신맛을 구성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산도, 산미라고 합니다. 애시더티. 애시더티가 신맛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지 신맛 전체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가끔 보면 산미를 신맛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 애시더티의 강도는 약한데 이건 산미가 되게 좋아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엄연히 신맛과 산미는 다른 거예요. 이걸 굳이
한글로 순수한 한글로 바꾸면 신맛이 맞긴 맞지만 이 산미 또는 산도가 신맛이라는 잘못된 지식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커피에 함유된 산의 강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대체로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산은 시트릭산, 말릭 액시드, 포스포릭 액시드, 아세틱 액시드. 자, 구연산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말릭, 사과산, 인산, 초산, 젖산, 이 정도를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데 이 산의 양적인 표현이에요. 양이 얼마나 있냐, 그 양이 어떻게 느껴지냐에 대한 표현이지 절대 신맛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이 강의 처음에 신맛은 커피의 지방과 산 그리고 발효도에 의해서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지방 빼고 발효도 빼고 순수하게 이 산, 이걸 바로 애시더티라고 표현하고, 지방이나 발효도, 이건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신맛을 그냥 산미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좀 큰 오류에 빠지는 거죠. 이 각각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 향미 평가를 하실 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느낀 게 순수한 지방의 신맛인데 그걸 산미라고 표현해버리면 다른 분들은 아, 이 커피가 저 사람이 느끼기에는 산의 강도가 조금 높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개념을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맛을 구성하는 것 중에 촉감 부분이 있어요. 바디였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텍스처와 웨이트에 따라서 뭐 워터리, 스무스, 뭐 오일리, 헤비, 여러 가지 촉감의 표현이 있었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향기 구조할 때 그 강의 거의 마지막쯤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텍스처에 따른 표현법 그리고 웨이트에 따른 표현법 역시 잘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커피를 평가할 때 평가하는 순서에 대해서 시험이 아주 잘 나와요. 바로 후각, 미각, 먼저 분쇄된 커피의 향기를 평가하고 그 다음 추출해서 추출된 커피의 맛을 평가하죠. 그 다음엔 이 추출된 커피의 촉각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촉각이 바로 이 바디 또는 마우스필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커피를 평가하는 3단계, 세 단계에 대해서 시험이 나온다면 향기, 맛, 촉감, 이걸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커핑, 향미평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향기, 맛, 촉감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고, 실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주문한 커피가 나오면 어떤 거부터 하나요? 향부터 맡아보시죠. 향부터 맡아보신 다음에 이 향에 어떤 맛이 날까,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셔보죠. 마셔보면 여러분들 또 하시는 게 있어요. 혀 안에서, 입 안에서 굴려보세요. 그게 바로 이 촉감, 바디를 측정하는 단계죠. 다시 말해 후각, 미각, 촉각에 의한 훌륭한 음료가 커피라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주 낯이 익은 게 하나 더 나왔죠.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또 과테말라 시오이, 미라발레, 오이, 이런 커피들이 있는데 평가할 때 그래요. 프레그런스 아로마, 먼저 분쇄 커피의 향, 그리고 아로마, 추출된 커피의 향을 표현하죠.
과테말라 한번 볼게요. 아몬드의 향기가 나고, 허니버터, 요즘 대세죠. 이 꿀을 가미한 버터의 향기, 그리고 살구의 향기가 나고, 라운디드가 뭐였죠? 향기가 좀 부족한 향기 강도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평가한 커피고요. 밑에 보시면 플레이버, 향과 맛의 총체적인 평가예요. 플레이버는 향미라고 하고요. 아로마와 테이스트. 다시 말해 입속에서 느껴지는 향과 맛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을 플레이버라고 합니다. 향미. 플레이버와 애프터 테이스트는 뭐 커피 블러썸의 향 그리고 맛이 나고, 사과의 향기 맛이 좀 강하게 나며, 블루베리나 좀 주이시한 느낌의 애프터 테이스트가 있었다. 그리고 애시더티가 있죠. 산의 강도를 표현하는 산도 또는 산미를 말하는데, 여기 말릭, 포스포릭 애시드 이렇게 써 있는데, 말릭이나 다시 말해 사과산 또 인산 그 사이에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바디 부분에서 무겁고 부드러운 촉감을 나타낸다. 자, 이렇게 향기, 맛, 촉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바로 커피 향미 평가입니다. 감이 조금 오시나요? 이 향과 맛을 잘 이해하셨으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커피 향미 결점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고요. 향과 맛은 한 번만 더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